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조소구라고 합니다. 2024년 학예 계절학기 동안 진행했던 자유학기 때 일어났던 성과들을 발표하려고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 과정과 개념을 살펴본 다음 저의 자유학기 성과들과 그에 대한 소감을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탐구 주제를 진로에 걸맞도록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수행할 과제를 스스로 설계하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자유과제 1에서 8까지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양 및 전공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학과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각종 심사 과정을 거쳐 학사과에서 최종 합격자 공고를 통해 합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수강 신청을 통해 자유과목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학사과에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므로 혹여나 수강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기 중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지도교수님과 자유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을 진행합니다.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학사과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 성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최종 성적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자유학기 주제에 따라서 전공 심화도를 고려해서 전성 과목으로 교과 거분 정정 신청을 통해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초로 교과 거분 정정 신청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일반 선택으로 된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양식을 부분적으로나마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인 기입사항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인적사항, 두 번째로 과제명, 이때는 자유학기 주제가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로 지도교수님의 정보, 과제를 같이 이끌어가 주실 교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주차별 계획서 및 팀원 업무 분장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학기 동안 진행할 과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의 특성인 만큼 잘 짜여진 계획표만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계획표 작성 과정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 학기 동안 저희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메타바코딩을 이용한 미생물 다양성 분석입니다. 주제에서 메타바코딩이라는 단어 빼고는 미생물 다양성 분석 같은 경우는 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메타바코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메타바코딩이란 미생물을 식별하는 기술로서 특정 샘플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미생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실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모두 배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의 특성상 극한의 환경에서 배양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실에서 구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바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미생물을 특정 샘플 내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바코드 DNA 서열을 사용해서인데요. 바코드 DNA 서열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 메타바코딩의 특징에 대해 알고 가시면 더 이 바코드 DNA 개념이 더 명확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생물의 고유한 서열을 사용해서 특정 샘플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서열을 탐색하여 해당 개체의 종류와 개체수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특정 종에 있는 고유한 DNA를 즉 우리 각 책에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치환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토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종 동정을 위해서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DNA 서열을 먼저 명확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서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16S rRNA 서열이라고 합니다. 16S라고 함은 이 rRNA를 알아야 하는데요.
rRNA 같은 경우에는 라이보소멀 RNA의 약자로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의 RNA 서열인데요. 그 중에서도 라지 서브 유닛과 스몰 서브 유닛 중에서 이 작은 스몰 서브 유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6S RNA 서열입니다. 이 라이보소멀 RNA 같은 경우는 모든 생물에서 반드시 단백질 합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든 박테리아의 존재 하나 미세하게 다른 서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바코드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코드라고 한다는 것은 즉 모든 책에 동등하게 존재하나 미묘하게 다른 것 이 특징 때문에 책들을 바코드만으로도 모두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박테리아의 이 16SR RNA 서열로도 이렇게 서열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서열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열을 읽어내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전체 서열을 읽어내는 대신에 이 V3, V4 리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퀀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퀀싱을 업체로 맡긴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선 갯벌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시간별로 배양을 했습니다. 각 시간별 샘플에서 DNA를 추출한 후에 PC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PCR을 진행을 한 대상으로는 16SR RNA가 해당되겠고요. 이 증폭시킨 16SR RNA 샘플을 업체로 보내 시퀀싱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따로 업체로 시퀀싱을 보내는 것인데요. 결과 보고서로는 시퀀싱 된 파일을 기반으로 샘플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전처리 과정이란 시퀀싱에 사용되는 어댑터 서열을 제거하는 등 전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툴로는 FastQC, Chime2, Dada2, 리스크립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ASV 클러스터링 및 텍소노미컬 클래시피케이션, 다이버시티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가져와 봤는데요. 총 8개의 사이트에 대해 채취한 샘플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이렇게 텍소노믹 레벨에 따라 킹덤부터 스피시스까지 분류하게 되는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초록색과 같은 종들이 특정 사이트에 존재하는 우점종이다라는 것을 실제 배양을 통해서 알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메타바코딩의 바코드 DNA 서열의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각 사이트별 우점종을 가려내기 위해서 우점종이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도 따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갯벌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이트에 따라 우점종이 매우 다른 패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L2S2 30 샘플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장으로 인식이 되는 구역으로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 미생물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결과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곧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PCA 분석을 통해서 각 사이트별로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왼쪽 그림의 위 8개 그림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진행한 샘플이고 아래 8개에 대해서는 올해 가을에 진행한 샘플입니다. 작년 여름에 진행한 샘플에서는 여름에는 바다에 비브리오균이 매우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저 파란색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이 모두 비브리오균이고요. 아래 갈색으로 대부분이 보이는 이 가을 샘플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가 없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PCA 플라드에서도 이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L2S2는 계절과 위치에 불문하고 항상 하수처리장의 영향에 의해서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PCA 플라드에서 다른 샘플과 월등히 구분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바코딩 분석 결과로 얻은 사실들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킹덤 레벨부터 지너스 레벨까지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스피시스 레벨까지는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도가 약 40%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퀀싱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선 16SR RNA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노테이션 된 비율이 채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스피시스 레벨까지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다른 논문도 있을 만큼 스피시스 레벨까지는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웠다가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너스 레벨까지 살펴보았을 때 각 샘플별 우점종의 분포 양상이
꽤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L2S2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 리전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고 그에 따라 미생물 다양성이 매우 감소했던 것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눅스 명령어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다 보니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나 재밌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 툴이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는 것도 대다수지만 대부분은 저희 윈도우나 맥북과 같이 마우스 클릭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차이미 분석이나 FastQC 같은 분석을 모두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컴퓨터 관련해서도 이번에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3, V4 리전 대신 전체 서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한다면 지금 스피시스 레벨까지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웠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퍼더 스터디에 대한 계획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마치며 좀 소감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 탐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약간 헤매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통하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4학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뜻깊고 최고의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과 인맥을 쌓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지도 교수님과 꾸준하게 컨택을 함으로써 친밀도는 상승할 뿐더러 이 상급자에게 어떻게 미팅을 준비해야 될지라든지 최소한의 사회생활 또한 덤으로 얻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겐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이 저에겐 가장 컸는데요. 이번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막연한 학점에 대한 걱정이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학기제는 자유로운 합불제 방식으로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맘 편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저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 입장과 그리고 결과를 모두 발표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매우 아쉽지만 앞으로 저희 대학원 생활이나 지도 교수님과의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자유학기제는 지도 교수님과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 정말 하고 싶었는지 스스로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